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주식 천만인 시대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 다들 하고 계시죠?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또 매일 양봉만 켜지 않습니다. 내 계좌가 좀 파란불을 보일 때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평소에 여러분들이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첫날이자 이번 주 금요일은 12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뉴욕장이 지난주 목요일 날 휴장을 했고요. 금요일 날은 짧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듯 했으나 오후 들어서 좀 하락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2,500선을 지키지 못하고 2,49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810포인트 선을 가까스로 지켜내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도주인 2차 전지들이 주춤하는 가운데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 순매수세 들어와줬습니다. 2,519억 원 들어왔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1,400억가량, 외국인은 1,063억가량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네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개인이 181억, 외국인은 339억 원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외 특징주는요. 장 마감 후 이슈보다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이 시간 외까지 좀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별도의 통신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서 AI를 직접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도 낮아지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I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주들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가온칩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텔레칩스 모두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6% 이상에서 7%까지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각 종목들의 시간 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시간 외 2%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시간 외에 3.79% 그리고 텔레칩스도 시간 외에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소식은요. 이수그룹주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황화리튬 데모 플랜트 증설 등의 목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150억 원 증액시킨 96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소식에 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장중에선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수화학은 오히려 장중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시간에 7%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수화학은 시간에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자,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와 함께 하실 방법 바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요. 샵3772 유료 문자로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주식이다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누구보다 빠른 수급 분석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K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좀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수급입니다. 근데 이 수급을 전문적으로 좀 파서 수급을 이용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고 있는 K 전문가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강의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에는 어떤 단기 스윙 종목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수급 패턴 기법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어떤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좀 대시세가 나왔던 이런 종목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제 그 초입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시세의 초입 부분을 이제 기법으로 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패턴 기법 강의까지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에 따른 공략주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10시에 이제 무료 톡방에서 이제 라이브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차마 못다 했던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K 대표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저희 비교적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추수감사절 이후에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딱히 좀 모멘텀이 좀 부재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양대 지수가 오늘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이제 약간의 그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어떤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 좀 일어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엇갈린 양상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이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신규 상장주인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에 모든 수급이 좀 몰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는 뭔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장에는 그 유동성은 좀 한정적입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우리 돈이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주식시장에 있는 돈도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이 유동성이 이런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이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재미없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PC 지표가 있죠. 이 PC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CPI랑 PPI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PC까지도 좀 좋게 나온다, 둔화세를 보인다 하면은 금리 인상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전망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흐름들 보면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게임 관련주 안에서 제가 오늘 공략주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황 자체는 오늘 그다지 재미없는 시장이었지만 내일 또 어떤 미국 시장의 재료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식은 이제 수급 흐름에 따라서 시장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K 대표님이 또 수급 분석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와 함께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일정을 한눈에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K 대표님과 한 주 일정을 체크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이 한 주를 이끌어가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주간 좀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기 바라고 일단 월요일에는 YG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태연도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몬스터가 사실 그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좀 부각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구독자 수가 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비가 지속적으로 좀 지연됐다 보니까 이제야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엔터 관련주들 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너 리스크도 있고 조금 이런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 뭐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액션 스퀘어 신작 3종 플레이를 테스트를 이제 한다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조금 돌려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시대에 피해를 봤던 업종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좀 수혜를 받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되면서 거의 2년 동안 흘러내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지금 돌려 세우고 있고 수급이 들어왔다. 이 게임 관련주들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는 이런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산업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논의를 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될 것인데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제 굉장히 좀 대규모의 30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생산 설비 시설이 이제 지어진다는 이런 소식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최대 난관이 있습니다. 이 전력망이 사실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보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난관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력망이 한전에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적자도 보고 있고 최근에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힘이 좀 딸리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에게도 좀 일부 사업권을 넘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에는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좀 출시가 된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었죠.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었고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좀 부각이 됐던 뉴스예요.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앞으로 어떤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공매도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만 폭등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이버 트럭 출시가 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화장품 업계 제품 가격을 좀 인상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사실 이 부분도 그 전부터 있던 이슈이긴 하지만 화장품 가격을 4%에서 6% 정도 이 정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거는 이 업체들의 그 영업 이익률 자체가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점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연도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선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그래도 좀 주목해야 될 이런 이슈가 어떤 이슈이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산업부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논의한다고 했죠. 결국에 29일 날 이제 해당 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이제 초에 어떤 대책을 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한전이 독점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런 송전망 건설을. 근데 민간에게도 개방을 한다. 이 민간에게 개방을 한다는 거 어떻게? 이런 전력 설비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전력 설비 업체들이 이게 기대감이 생기죠. 이런 일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대규모 이제 생산 단지를 짓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부분은 이제 TSMC를 좀 겨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세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생산 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 전력망이 받쳐줘야 되는데 전력망이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우리 일부 어떤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좀 주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었거든요. LS전선 아시아라든지 재룡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아직까지 이 이슈에 따라서 일정 모멘텀이 아직은 좀 상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요일별로 이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더 유심히 보면 좋을 소식 한 번 더 또 짚어주셨습니다. 요일별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일정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주간 브리핑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지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자율주행 산업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다음으로 부각될 섹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연결돼서 우리 2차 전지, 결국에 전기차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가 됨으로써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이런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이 될 산업이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율주행 산업의 전망을 좀 보시자면 오늘도 저는 방송국을 오면서 자율주행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2예요. 레벨 2인데 우리가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레벨 3를 올해 연말에 이제 상용화하기로 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에 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고 이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다 보면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결국에 굉장히 좀 편리함을 줘요. 이 편리함을 주는 산업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돈이 되는 산업이다. 결국에 돈이 되는 산업이면 이 산업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고 이 산업의 확장이 일어남에 따라서 관련 수혜 종목들이 분명히 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자율주행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고 다양한 산업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대차에서 레벨 3 자율주행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연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 모멘텀으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연말 전에 어떤 기대감으로 크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CES 2024 일정 모멘텀도 있는데 CES 2024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이 거의 어떻게 보면 레벨 3는 본격적으로 지금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필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특징주로 좀 말씀드릴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이고요.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예요.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지금 자율주행 레벨 2까지 있잖아요. 레벨 3 이게 올라갈수록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합니다. 레벨 3에서는 카메라 탑재량이 카메라 센싱 카메라가 이제 12개 정도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면 카메라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4년에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 돼서 보면 이미 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추세적으로 지금 쭉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 이탈이 없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 들어오고 에너지를 비축해놨다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튀어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이제 흐름을 보자면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차트를 확대시켜서 보자면 이 캔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대량으로 들어온 수급이고 그다음에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해 준 자리예요. 이평선 모두 돌파한 자리에 수급이 대량으로 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후 흐름을 보자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캔들에서도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흐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캔들이 뭐죠? 굉장히 좀 지지가 강하게 나온 캔들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 다음 날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전 고점인 37,300원까지는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고, 만약에 37,300원을 돌파했을 시에는 추세적으로 뭔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일단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에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핵심 모빌리티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IT 서비스 사업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사업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2025년 전까지 이제 전차종의 SDV,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인 이 차량이 차량으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전환된다 보면 이 현대 오토에버의 기술력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 자율주행 거의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볼 필요가 있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13만 원대에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놨죠.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좀 설명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저항받죠. 그리고 계속 좀 횡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 떨어졌어요?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이 들어온 구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따가 제가 수급 패턴 강의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이런 시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매물대 돌파 자리를 좀 주목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고점 딱 찍고 주가가 밀립니다. 밀렸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13만 원 매물대 돌파했던 자리. 그 구간, 매물대 돌파했던 자리가 지지 포인트로 이제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돌려 세우는데 이 구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쌍바닥 패턴이 나오죠. 그런데 쌍바닥 중에서도 가장 좀 긍정적인 쌍바닥이 어떤 거예요? 짝꿍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거. 이 오른쪽 저점이 좀 높여졌다.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다 돌파해주는 모습. 수급도 최근에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추세적으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 이 전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큰 종목이고, 사실 지금 주가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도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오늘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는 두 개를 꼽아주셨어요. 퓨런티어와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이제 뭐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적인 흐름, 중요한 지점도 짚어주셨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차트가 가는지도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수급 살짝 또 짚어주셨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테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최근에 여러분들 마르고 닳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나 내년에 어느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에는 저도 이의가 없고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이 확인이 됐어요. 사실 그전에는 뭔가 기대감만 조금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 봤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실적이 지금 잘 나올 리는 없겠죠. 하지만 회복세가 좀 눈에 보였다. 이런 점들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디램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낸드 가격도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디램의 수요가 공급보다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황이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HBM 생산 능력을 2.5배 늘린다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생산 캐파를 2.5배를 늘린다는 것은 이 HBM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예요.
그렇다 보면 내년도에는 크게 상승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좀 뽑을 수가 있고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HBM 등장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HBM 관련해서 우리 수혜를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뭐예요? 이 반도체 후공정 쪽. 왜냐하면 HBM에서는 이제 후공정 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DIT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에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좀 밀리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점에서 좀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라는 거는 결국에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AI가 구현이 되려면 뭐 서버나 이제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거쳐야 어떤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기에 탑재가 돼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 없이 바로 좀 구현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력이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진다면 앞으로 훨씬 상용화가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우스라는 이제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모바일 폰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훨씬 더 좀 각광을 이제부터는 좀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제두 반도체입니다.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예요. 설계 전문 업체는 결국엔 뭐예요? 팹리스 업체라는 거죠. 그 주요 제품 모델은 낸드 MCP입니다. 이 이제 제품이 이 뭐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약 70%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LPDDR을 설계하는 국내 대표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이 LPDDR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LPDDR이 뭐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AI, 이 온디바이스 AI가 구현이 되려면 핵심 칩이 있는데 그 핵심 칩이 LPDDR이에요. LPDDR의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그 LPDDR에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이 업체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아쉬운 게 종목이 너무 튀더라고요. 조금 좀 눌림목이 온다면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드렸죠.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런 횡보세를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란색 표시 드렸던 이 장대 양봉 뭐죠? 수급적인 부분이 갑자기 팡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이평선 다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는데 바로 좀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들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오늘 차트를 보시자면 이 구간 중요했습니다. 이 매물대 돌파 자리인데 이런 매물대들을 좀 오늘 강하게 좀 돌파했던 모습이고 이 돌파 자리만 조금 지켜준다면 우리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는 뭐 최근부터 이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도 물론 잘 가겠지만 이제부터는 HBM 관련주들 중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관련주들은 조금 어떤 책 실은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는 온디바이스 관련주 중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했던 자리만 지켜준다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지금 봐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너무 겁을 먹으실까 봐 제가 차트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고점이 여기예요. 38,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2005년도에. 그리고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이제 하단에서 이제 거의 박스. 이런 구간에 이제 저항을 받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죠.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흐름이 이런 구간 딱 장대 양봉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고 나서 지금 10,000원대를 돌파한다. 오히려 10,000원대 돌파하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 반도체는 10,000원대 기반에서 돌파 자리를 좀 보시면 이 큰 상승세, 이 구간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은 이제 고부가 테스트핀, 소켓을 판매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것에 좀 기술력은 우리가 이미 입증이 된 상태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볼 때 뭐 한 번 갑자기 크게 들어오고 한 번 갑자기 크게 들어오고 이런 거보다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게 이런 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방금 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보자면 결국에 175,000원 이런 구간대들이 좀 중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좀 맞고 빠졌으면 우리가 종목이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돌파를 해준 자리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지지받고 올라갔나요? 돌파했고 지지를 받았어요. 이 구간에서. 그 구간이 어디예요? 175,000원이에요. 매물대 돌파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갔다. 이 N자 패턴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 앞으로 추세적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했던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이 175,000원만 우리가 버텨주고 자리를 이 상단에 좀 자리를 잡는다면 안착한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지금 이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반도체 업황 자체를 본다면 앞으로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굉장히 핫했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잘 지켜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와 리노공업 이렇게 두 개 특징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급 들어오는 자리를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수급이 거래량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추세를 밀면서 상승하는 자리일지는 우리 초보자들이 사실 판단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K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더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란톡방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문자로 K라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바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해 주시면 1초에서 2초 뒤에 링크 뜨거든요.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또 우리 K 대표님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물 내용도 말씀해 주셔야죠, 대표님. 네. 선물 내용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뭐 단기 스윙 관련해서 어떤 패턴, 기법들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 때 그 초입 부분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좀 말씀을 이런 기법 자료들을 좀 드리고요. 그에 따른 종목까지도 어떤 공략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들, 나 종목 어떻게 좀 찾아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급했던 기법을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에서 이제 양봉이 뜬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거래량이나 뭐 수급이 어떻게 몰리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을 되게 잘 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K 대표님의 수급 노트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노란 톡방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수급 노트 받아서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 주제 살짝 힌트 나갔었습니다. 수급 패턴 기법 대공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패턴을 알려주실지 바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전에는 수급을 이용해서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끌고 가고 조금만 인내심을 갖는다면 굉장히 좀 큰 시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일단은 메커니즘 비슷합니다. 거래대금 일봉상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요. 이 바닥 구간, 바닥을 충분히 다진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고 돌파했던 이런 자리가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5% 이상 상승 장대 양봉. 사실 15%라고 하지만 10% 이상이면 그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은 꼭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봉상 거래대금 1,000억이 들어온 건 뭐냐?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일봉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하루에 들어와야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있는 종목이구나. 아니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봉상 매물대 돌파. 매물대 돌파는 결국에 뭐예요? 이런 구간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8,000원 구간대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요. 주가 쭉 빠집니다.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주가가 올라오면 우리가 또 본전에 절반이라도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발동한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세가 강해지겠죠. 이런 매도세를 다 잡아먹고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와야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럼 뭐냐?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 이후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 자리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바닥을 좀 잘 다진 구간.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만 바닥을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어떠한 일정 구간에서 미니 박스를 만든다. 좀 횡보 기간을 좀 거치는 거죠. 바닥 구간들을 좀 잘 다진 자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에 부합하는 종목들.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죠. 이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잘 다졌나요, 안 다졌나요? 바닥을 잘 다진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수급 자체가 1,000억 이상 들어왔어요. 이 구간에서. 매물대 돌파했고 바닥 잘 다졌고 장대 양봉 나왔고 수급 1,000억 들어왔습니다. 이런 매물대 돌파 바닥 자리예요. 이런 종목들을 몇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데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그리고 돌파했어요. 장대 양봉 나왔고 5,000억 이상 들어왔어요. 바닥을 잘 다진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돌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제가 패턴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위치가 달라요. 바닥 구간에서였어요. 바닥을 잘 다진 구간에서 돌려 세우면서 매물대를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빠져서 반등하고 다시 이런 구간들을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9,000원과 12,000원 이 레인지 안에서 어떤 등락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좀 바닥을 지속적으로 좀 다진 모습인데 이 구간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매물 들어오죠. 수급 들어오죠. 1,000억 이상. 그리고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 돌파.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저항받던 구간이 이탈하고 나서 지지받고 또 저항대로 작용하죠. 그리고 나서 저항대로 작용하는데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해주고 돌파했던 이 자리가 우리가 대시세의 초입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이 패턴 하나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런 시세들을 또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가 있어요. 이러고 나서 이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금양 보세요. 아까 그 돌파 자리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파 자리가 2022년 7월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0배 이상 상승했어요. 이런 종목들 다 대시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바닥 자리에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강하게 장대 양봉. 하지만 거기서 이제 수급이 동반돼. 이런 구간들을 캐치를 해보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이런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 구간이.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그 구간 이탈한 적 없고 크게 상승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패턴만 보면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전에 단기 수익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 종목은 대세 상승의 초입 부분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 패턴들을 조금 익히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노랑톡방에서 무료 라이브로 또 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톡방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수급만 많이 들어온 것만 볼 게 아니네요.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참 이게 임팩트 있게 강의를 굉장히 또 잘 해주셔서 정리는 잘 되는데 응용을 하고 접목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K 대표님의 수급 노트를 활용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제 공략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시황 얘기하면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이제 게임 관련주이고 2년 동안 거의 뭐 쭉쭉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돌려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바닥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뭔가 매물 좀 돌파해주고 이런 종목들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PC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PC가 또 CPI, PPI 이어서 좀 둔화세를 나타낸다면 금리 인상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점점 더 부각이 될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피크아웃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면 결국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동안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힘을 못 쓴 종목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게임 관련주도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스타 2023에 대한 일정 모멘텀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NC소프트는 굉장히 조금 리니지를 만든 이런 회사예요. 굉장히 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산업을 빈살맨 왕세자 같은 경우에서도 중동 쪽에 미래 좀 유망한 산업으로 좀 보고 있고 빈살맨 왕세자가 이 NC소프트에는 2대 주주입니다. 굉장히 좀 K게임 업체들에게 관심도가 좀 많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지금 흐름을 보자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피크아웃 기대감이 살아나면 이 종목은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이런 바닥 구간들을 좀 다진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구간들이 10월 4일이요. 10월 4일 날 저점 찍고 좀 돌려 세웁니다. 돌려 세우고 나서 지금 어떤 구간이냐.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1월 3일 같은 경우는 920억이 들어오고 지금 최근에 11월 22일 같은 경우 57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바닥 구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왔을 때는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좀 당겨보자면 이 캔들에서 수급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121선을 캔들로서도 좀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평균선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일선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조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직전 고점인 이런 27만 4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27만 4천 원 구간들을 좀 캔들로서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는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내일 이 종목은 시초가에 진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3만 원까지 좀 보고요. 손절가는 24만 원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략주는 NC소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설명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죠. 네, 일단 다음 공략주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략주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뭔가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주로 엮여 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사우디 두 곳과 뭔가 수처리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이런 MOU를 좀 체결을 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옴시티는 지난해 굉장히 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지금 흐름을 보면 네옴시티도 결국에는 이제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건데 그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해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월 23일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카타르 국빈 방문 갔다 와서 이제 수주 소식에 뭔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제 수급도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승폭을 모두 지금 돌려 세웠어요.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종목이 수급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이탈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에너지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이평선도 최근에 수렴 구간이 나오죠. 이평선 수렴 구간 나오는데 이 종목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올까 생각하면 최근에 수급 들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파악을 한다면 결국엔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발산이 상방 쪽으로 나오면 그 추세적으로 좀 밀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가격적인 좀 전략을 잡아드리자면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잡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매수가 역시 시초가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각각 잡아주셨으니까 잘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자세한 내용들은 좀 라이브 방송에서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더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이 급등주 포착할 수 있는 꿀팁이 담겨있는 수급 노트도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스캔을 해주시거나 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있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떤 방송인가요? 네, 뭐 방송 끝나고 나서는 사실 지금 이 TV 방송에서 제가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무료톡방 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게 저와 같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수급 패턴 강의를 들으실 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부분들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궁금한 점도 좀 물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거든요.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K 대표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도 참여해보시고 선물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